CMWC 사이클 메신저 월드 챔피언십은 자전거 메신저들과 사이클링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연례 국제 도시 자전거 대회입니다. 매년 다른 도시에서 열리며 메신저들이 일상 업무에서 수행하는 배송 임무를 모사한 메인 레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글로벌 메신저 문화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레이스 외에도 예술 전시, 마켓, 파티 등 여러 행사가 함께 열리고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CMWC는 1990년대 초 도시 자전거 메신저 문화의 글로벌 교류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1992년 독일 베를린의 자전거 배송회사 직원이던 아힌 바이어와 슈테판 클레스만은 전 세계 메신저들이 한 곳에 모이는 행사를 구상했고 뉴욕 등지의 메신저들과 아이디어를 나눈 끝에 1993년 베를린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시 당국의 도로 통제 승인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한 끝에 열린 1993년 제1회 대회에는 약 500명의 메신저들이 참가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듬해 1994년 런던에서 두 번째 대회가 열렸고 이후 CMWC는 매년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연례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96년 샌프란시스코 대회에서 국제 사이클 메신저 연맹이 결성되어 대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개최를 보장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CMWC는 보다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협력하에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후 CMWC는 IFBMA의 조율 아래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CMWC의 메인 레이스는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실제 메신저들의 업무를 본뜬 도심 배송 미션 경기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시 여러 배송 주문이 적힌 전표를 받고 도시 곳곳의 체크포인트를 돌면서 지정된 물품 픽업 및 배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총 몇 건의 배송을 해야 하는지는 이리 공개되지 않으며 과거 대회에서는 배송 지점이 100곳에 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략 3-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메인 레이스에서 모든 배송 임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완료한 라이더가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매 대회마다 개최 도시가 자체적으로 코스를 설계하고 규정을 세부 조율하기 때문에 도시 지형과 특색을 반영한 독특한 코스와 운영 방식이 도입됩니다. 메인 레이스 이외에도 CMWC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부대 경기와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해마다 개최 도시의 재량으로 프로그램이 약간씩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 트릭 경기, 기술 경기, 스프린트 경주, 카고 바이크 레이스 등이 자주 포함됩니다. 이 같은 이벤트들은 메신저들의 다양한 재주와 실력을 뽐낼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줍니다. 한편 CMWC는 참가자 부분을 두어 경쟁을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초기 대회부터 남성부와 여성부 두 개 부문으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는 성평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 명칭과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2018년 이가 대회에서 남성부를 오픈 부문으로 여성부를 여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참가자를 포함하는 WTMB 부문으로 재편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IFBMA 정관에도 성별 부문에 관한 지침이 추가되어 모든 CMWC 대회는 오픈 부문과 WTMB 부문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기본 규칙은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를 위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레이스는 일반 교통과 분리된 통제 구역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에게 헬멧 착용 및 자전거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3년 요코하마 대회 등에서는 앞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현장에서 대여 자전거로 교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CMWC는 현실 교통 상황을 최대한 현실감 있게 재현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CMWC는 전문 자전거 메신저뿐 아니라 일반 사이클리스트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대회입니다. 실제로 현직 메신저와 과거 경력자, 그리고 메신저 경험이 없는 사이클링 동호인까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의 라이더들이 모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해당 연도의 개최 도시조직위원회가 개설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온라인 등록 기간 이후에는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 시에는 오픈 또는 WTMB 등 본인이 출전할 부문을 선택하고 메인 레이스와 카고 레이스 등의 세부 경기 종목에도 등록하게 됩니다. 보통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참가비에는 경기 출전권과 행사 기념품, 파티 입장 등 부대 행사 참여 권리가 포함됩니다. 참가비는 개최 도시 및 운영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회 일정은 보통 5일 내외의 이벤트 주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은 참가자 등록 접수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하여 둘째 날에는 개최 도시를 돌아보는 오픈 라이딩 투어나 문화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후 예선 경기, 친선 이벤트, 기술 경기 등이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일요일에 메인 레이스 결승과 시상식이 치러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정을 통해 대회에 임하기 전 충분히 현지에 적응하고 다른 메신저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 메신저들은 별도로 분류되어 경쟁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대회에서는 현역 메신저, 전직 메신저, 비메신저 클래스로 참가자 경력을 구분하여 기록을 남기는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2022년에 재개되어 뉴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일본 요코하마, 2024년에는 스위스 치리히에서 대회가 열리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대회에서는 메인 레이스 종합 우승자 외에도 카고 바이크 레이스 우승자, 스프린트 우승자 등 여러 종목별 수상자가 나옵니다. 또한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서는 종목별 상 외에도 메신저 문화 공로상이나 최장거리 원정 참가상 등 특별상이 주어지기도 해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을 함께 축하합니다. CMWC는 국제 사이클 메신저 연맹이 전반을 감독하고 각 개최 도시의 로컬 메신저 커뮤니티가 직접 대회를 주최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IFBMA는 1996년 출범 이후 전 세계 메신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매년 세계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IFBMA 산하에는 각 지역 메신저 협회들이 참여하는 오픈 포럼이 있어 매년 대회 기간 중 차기 개최지 선정회의를 열고 투표로 다음 개최 도시를 결정합니다.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는 1에서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대회를 조직하며 이 과정에서 IFBMA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됩니다. 매년의 CMWC 대회는 해당 도시 메신저들이 주축이 된 조직위원회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획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대회를 유치한 시드니에서는 시드니 자전거 메신저 협회가 약 20명의 핵심 멤버로 구성된 조직위를 꾸려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직 또는 경력 메신저들과 사이클링 행사 기획 경험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회의 취지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최 도시마다 지역 메신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열정과 지역색을 살려 대회를 운영하며 세계 각지 메신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메신저 커뮤니티는 온라인 포럼, SNS 등을 통해 CMWC에 대한 의견 교환, 자원봉사 부집, 스폰서십 연계 등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란 단일 기어에 프리휠이 없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 페달도 계속 함께 회전하며 역으로 페달을 멈추면 바퀴 움직임도 멈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트랙 경륜용 사이클에서 유래한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이 없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벼운 무게와 직접적인 구동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픽시는 2000년대 이후 도시 자전거 메신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메신저들은 픽시만의 날렵함과 미니멀리즘을 선호해왔습니다. 픽시 자전거가 메신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첫째, 기어와 부품이 적어 자전거 무게가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둘째, 구조가 단순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고장이 덜 난다는 실용적 이점이 있습니다. 변속기나 브레이크 케이블 등이 없으므로 잦은 정비가 필요 없고 도난 시에도 부품 재판매 가치가 낮아 도난 위험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셋째, 전통과 문화적인 이유도 큰데 1980에서 90년대 뉴욕 등지의 메신저들이 픽시를 즐겨 탄 이래로 전 세계 메신저 커뮤니티에서 픽시는 자부심과 동질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픽시는 가볍고 단순하며 내구성이 좋아 하루 종일 도심을 누비는 메신저들에게 잘 맞는 도구였고 시간이 흐르며 메신저 문화의 정체성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CMWC에서 픽시 자전거가 필수 장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CMWC는 특정 자전거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픽시뿐만 아니라 기어가 있는 로드바이크, 산악자전거, 사이클로크로스 자전거 등 어떤 종류든 참가가 허용됩니다. 실제로 메신저들은 각자 도시 지형과 업무 스타일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자전거를 사용해왔고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장비 선택이 보장됩니다. 다만 많은 메신저들이 평소 타던 픽시로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흔하며 픽시가 메신저들의 선택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회의 주류 자전거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메인 레이스에서는 픽시,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픽시나 싱글기어, 트랙 자전거를 타는 참가자가 많지만 카고 레이스에는 짐칸이 달린 카고바이크나 MTB 등이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안전과 규칙의 준수인데 픽시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는 현지 법규와 대회 규정에 맞게 개조하거나 장비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부 나라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의 도로 주행이 불법이기 때문에 2010년대 후반부터 많은 CMWC 개최지에서 참가 자전거의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브레이크가 없는 전통적인 픽시 라이딩 스타일을 고수하던 메신저들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일본 요코하마 대회에서는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경기 출전을 불허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브레이크가 있는 대체 자전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메신저들은 안전과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으며 CMWC 역시 시대에 맞게 규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픽시 자전거는 CMWC와 메신저 문화에서 상징적인 인기 기둥이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며 참가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어떠한 자전거로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종류보다도 라이더의 도시를 누비는 기술과 열정이며 CMWC는 픽시 라이더든 아니든 모든 사이클리스트가 함께 어우러져 경쟁과 우정을 나누는 장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